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면역학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 과학에서 그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뚜렷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생물학은 언제 시작됐을까? 뭐 물리학은 언제 시작됐을까? 뚜렷한 답이 없죠. 그런데 면역학은 그 뚜렷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 의학이 과학과 만난 시점이 그 미생물학의 발전 때문이었는데요. 그 미생물학을 활발히 연구하게 되면서 면역학이 자동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로버트 코흐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1870년대, 80년대 이럴 때 그 세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이제 뚜렷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유명한 이제 의학자이신데, 이분이 1870년대 처음으로 어떤 세균을 발견했는데 이 세균이 바로 탄저병을 일으킨다. 이 세균은 바로 콜레라를 일으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업적이었던 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감염 질환이 특정한 세균 때문에 걸린다. 이걸 처음 발견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걸 한 다음에 그 연구의 초기부터 바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의학 연구할 때 뭐 마우스를 가지고 연구하고 하잖아요. 생쥐 실험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그런 이제 생쥐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아까 자신이 발견한 세균을 직접 주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진짜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이제 처음에 해본 거죠. 하다가 처음에 약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뭐 한 10마리 찔렀는데 5마리는 걸려서 죽었어요. 뭐 그 세균을 찔렀더니. 5마리는 걸리는 것 같았다가 좀 아프다가 저절로 나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으니까 또 다음에 또 이제 이 생쥐를 또 마우스를 또 구해야 되는데 5마리 살았으니까 또 이용하자. 그러니까 먼저 실험해서 살아남았던 애들을 또 쓴 거죠, 실험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수기도 하지만 이것도 실수가 새로운 발견의 계기가 된 거죠. 무슨 얘기냐? 다시 10마리를 또 세균을 찔렀는데 아까 걸렸다가 저절로 나온 애들은 똑같이 찔러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새로 구한 애들은 똑같은 거를 찔러도 죽고요. 걸려 죽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마킹을 했겠죠. 새로 산 거. 먼저 살아남았던 애들 이렇게 해서 봤더니 걸렸다 나온 애들은 다시 똑같은 균을 주입하도 전혀 안 걸리는 겁니다. 아, 여기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면역이라는 현상을 처음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 당시 학자가 생각하더라도 바로 이 의미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우스는, 이 생쥐는 도대체 몸에 뭐가 생겼길래 이런 면역이 생겼을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실험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다른 생쥐에다가 줬어요. 그러면 이 면역이 옮아가나 했더니 진짜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 면역은 피에 있는 어떤 성분이 이거를 매개하고 있는 거구나 까지도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1900년도가 되기 이전에 이미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발전시킨 사람이 에밀 폰 베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의학에서 가장 좋은 상이 뭡니까? 노벨 의학상이죠. 노벨 의학상의 1회 1901년도에 이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 공로로 1회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면역학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이 면역학이 족보가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면역 세포들을 알게 됐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역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항체일 겁니다. 항체. 항체는 세포는 아니에요. 근데 항체는 우리 피 속에 녹아있는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 항체라는 것이 가장 면역 반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더라도 가장 처음 알게 된 게 바로 이 항체입니다. 근데 항체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바이러스에 내가 걸렸다 나았거나 백신을 맞으면은 그 바이러스에는 항체가 생겨요. 결국 그 바이러스에 대한 나의 방어군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종류의 항체가 모든 균을 커버해주고 모든 바이러스를 커버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분대로 표현한다면요. 상상을 해본다면 이런 그 항체의 개념은 A 나라라는 군대가 쳐들어오면 1사단이 나가고 B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2사단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방어군이 체제가 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년대, 20년대에 저런 것도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항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면역 반응을 이해하게 되고 하게 되던 와중에서 메치니코프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메치니코프 들어보셨죠? 사실 메치니코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회사가 만든 유산균 음료로 유명하시지만 이분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 받고 나서 말년에 그냥 재미로 한 연구가 이제 그거고요. 실제로 노벨상을 받게 한 연구는 그 유산균 연구가 아니에요. 이분이 면역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뭘 봤냐 하면은 여러분들 불가사리 같은 이런 동물들 있죠. 그러니까 해양동물 이런데 장미 가시를 박았어요.
눈에 보이는 장미가시를 이렇게 거기다 박았더니 나중에 관찰을 했더니 그 가시 주위로 막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이 가시를 잡아먹을 수는 없지만 잡아먹을 듯이, 지금에 왔을 때는 그걸 대식세포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매크로파지라고 부릅니다. 세균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런 애들이 몰려와서 잡아먹는다는 걸 이분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종류의 면역 반응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항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대식세포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크게 다른 종류의 그 성격이 있어요. 아까 항체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A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항체가 나오고 B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항체가 나오고, 이걸 면역학에서는요 특이성이라고 불러요. 특이성. 그런데 대식세포는 특이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어떤 변이 들어도 그냥 다 같은 세포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면역 시스템을 되게 둘로 나눠요. 아까 특이성이 있는 그 적군이 뭐냐에 따라서 그때 다 다른 것들이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식세포처럼 일단은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빨리 해결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가 더 좀 고급스러운 면역인 것 같으세요? 맞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진화론적으로 보면은요 하등 동물들도 선천 면역은 있어요. 그런데 적응 면역은 없습니다. 근데 점점 고등 동물이 돼가지고 한 어류 이상 되면 그 다음부터 적응 면역이 생기기 시작해요. 항체 같은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좀 더 고급 면역은 맞아요. 그런데 둘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장단점이 있어요. 선천 면역, 아까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빨리 활동을 해줘요. 적군을 구분하는 능력은 없는데 빨리 활동을 해줘요. 근데 적응 면역은 고급인 건 맞는데 고급이다 보니까 얘가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또 적응 면역이 있어도 선천 면역이 없으면 적응 면역이 제대로 이렇게 딱 활동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가 끝일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 면역에 대한 걸 말씀을 좀 마칠까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항체라는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항체는 누가 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B세포라는 게 내는 겁니다. B세포. 걔네들이 항체를 내게 되고요. 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떨 때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죽이는 킬러 세포,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T세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T세포.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B세포하고 T세포는 약간 좀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B세포는 항체를 내가지고 세균이나 이런 걸 잡아서 뭔가를 액션을 하게 되고, T세포는 얘네들은 킬러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여서 뭔가 역할하는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T세포도 적응 면역의 일환이긴 한 거죠.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이야기에 이어진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는 행위. 백신은 어떻죠? 우리가 백신 하나를 맞아가지고 만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라는 거는 적응 면역을 이용하는 우리가 수단이 되는 거고요. 많은 백신들은 B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항체를 나오게 해서 우리가 작용을 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T세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T세포가 더 중요한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요즘에 그 면역 항암제, 그 암에 대한 면역 반응에서는 T세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체보다도. 그래서 그럴 때 또 중요성이 있게 되는데, 또 그런 말씀은 또 제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